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에 한양의 남촌거지 소굴에는 정인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25살의 정인은 가녀린 몸매를 가졌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호수처럼 깊고 영특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지 소굴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강단과 재빠른 눈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물건의 흐름을 지켜보고 양반댁담 너머로 들리는 이야기를 귀동냥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익혔던 것입니다. 정인의 삶은 새벽 이슬처럼 덧없었고 볕 좋은 날을 하루라도 누리는 것이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봄날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장터를 벗어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정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소이다. 인적 드문 길가에 비단 옷을 입은 양반과 규수 하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인은 혹시라도 가진 것이 있을까 하여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규수의 고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정인은 숨을 들이켰지요. 그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본 듯이 정인과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목구비, 눈매, 심지어 입술 모양까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규수가 바로 소혜였습니다. 24살의 소혜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로 곱게 자란 탓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성품을 지녔지요. 그녀의 가문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부모는 딸을 한양의 부유한 집안에 시집보내 가문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은 겉으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차남이었으나 실상은 거대한 비밀 상단의 후계자이자 조정의 핵심 정보를 은밀히 다루는 비밀 관료였습니다. 32살의 이연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평소에는 한량처럼 행동하여 비밀스런 도령이라 불렸지요. 그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밤마다 자리를 비웠기에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인은 쓰러진 소의 품속에서 혼례 폐물을 발견했습니다. 금빛 비녀와 옥 놀이개 등 상당한 폐물이 보자기에 들어 있었지요. 정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훔쳐 도망치면 당장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폐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소혜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소혜는 숨을 가다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처녀라면 혹시 신분을 바꾸어 살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부탁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울먹였습니다. 소혜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며칠 후면 어느 댁으로 혼인을 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빚쟁이들이 집을 들이닥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아버님은 빚에 쫓기시고 어머님은 병석에 누우셨어요. 시댁에서 보내온 예물을 들고 도망 나왔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님을 두고 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정인은 소혜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렇게 곱게 자란 규수도 저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구나 싶었지요. 소혜는 다시 정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으니 부디 제 대신 그 집으로 가주세요. 저는 이 폐물을 팔아 부모님 빚을 갚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 대신 이 가문의 위기를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거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혜의 간절한 눈빛이 정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가씨 대신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소혜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지요. 소혜는 정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비톡촉에 시달리며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집을 나간 딸이 낯선 여인과 함께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소혜를 붙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소혜야, 어디를 그리 헤매고 다니느냐? 홀레가 코앞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소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하오나 소녀는 그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 혼인이 아니면 우리 집안은 빚더미에 깔려 망하고 만다. 내 아버님은 옥에 갇히실지도 모른다. 소혜는 눈물을 흘리며 정인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저와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정인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소혜와 빼닮은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소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지요. 이 사람이 제 대신 혼례를 치르겠다 합니다. 저는 차마 그 냉정한 양반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오나 이 사람은 강단이 있고 세상 물정에도 밝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그 집안을 잘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분을 속이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다.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소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연나리는 밤마다 자리를 비우고 얼굴을 보는 일도 드물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니 그 집안 식구들도 서방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합니다. 누가 신부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우리는 시댁에서 받은 폐물을 팔아 빚 갚고 멀리 떠나면 됩니다. 어머니는 정인을 찬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우리 소혜 대신 그 험한 혼인길을 가시겠다는 말이요. 정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소녀는 거지 출신이라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오나 아가씨는 앞날이 창창하신 분이십니다. 차라리 소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톡촉은 날로 심해지고 옥에 갇힐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어머니도 소혜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혜야, 정말 내 뜻이 그러하냐? 예, 어머님. 소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가씨, 우리 소혜를 대신해 주시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인은 소혜의 부모에게서 혼례 예법을 배우고 양반과 규수로서 갖춰야 할 몸가짐을 익혔지요. 소혜는 정인에게 이연에 대한 이야기와 집안 식구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정인은 모든 것을 귀에 새기며 운명을 훔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조선시대 풍습에 따라 혼례는 신부 집에서 치러지는 것이 관례였지만 소혜의 집이 너무 초라하여
이연 쪽에서 장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얼굴을 족두리와 면사포로 가린 채 가마에 올랐지요. 혼례를 치르는 내내 정인의 가슴은 터질 듯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천한 습관이 튀어나올까봐, 혹시라도 말투가 이상할까봐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지요. 하지만 다행히 혼례는 무사히 끝났고 정희는 이연의 집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들어갈 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양반 가문이었으나 정희는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행랑채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곳간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연의 집은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품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연의 큰형 이강이었습니다. 38살의 이강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인물로 항상 동생 이연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요. 그는 이연이 가진 비밀 상단의 재산과 권한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첫날부터 이강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목숨을 건 가짜 마님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지금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훔친 운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단단한 각오를 다졌지요. 정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정인은 신방에 홀로 앉아 서방님을 기다렸지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고 정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이연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졌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정인 앞에 천천히 앉으며 입을 열었지요. 고개를 들어보시오. 정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이연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인을 압도했습니다. 이연은 정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소혜, 아니 부인. 이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인은 그 호칭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양반이 아니오. 겉으로는 이 집안이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오. 나는 비밀 상단을 운영하고 있소. 또한 조정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소이다. 정인은 깜짝 놀라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혜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요. 이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비밀을 알아야 하오. 나는 밤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울 것이오. 때로는 며칠씩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하지만 당신은 이 집안의 안녕을 지켜주어야 하오. 정희는 이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집이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품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연은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부디 나를 믿고 이 집을 지켜주시오. 당신이야말로 이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정인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거짓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이연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인은 조심스레 대답했지요. 서방님 소인은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검은 도포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워야 하오. 미안하오.
이연이 방을 나서자 정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첫날 밤인데도 서방님은 떠나버렸고 정희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지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연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정희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가, 어서 오너라. 고생이 많았구나. 정희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이가 집을 자주 비우지? 부디 이해하고 이 집안을 잘 돌봐주렴.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정희는 감사함과 동시에 가슴 한켠에 묘한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자신이 비록 가짜 마님이지만 이 집안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랑채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곳간에는 진귀한 도자기와 비단이 가득했지요. 이연의 비밀 상단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장터에서 물건의 흐름을 익혔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 물건들이 얼마나 귀한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강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인을 보자 비웃듯이 말했지요. 허허, 새댁이 벌써 곳간을 살펴보시는구려. 탐이 나는가. 정인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이강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봤습니다. 정인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지요. 아주버님,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 살림을 익히려고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만. 이 집안의 재물은 모두 동생 현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의 것이니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정희는 이강의 말에서 노골적인 탐욕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아주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단지 시집살이를 배우는 중입니다. 이강은 정희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앞으로 이강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 이연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밤이 되었고 이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자신이 들어온 이 집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짜 마님이지만 이 집안을 지키고 이연을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밤 이연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혼자 집안일을 익히느라 바빴지요. 하인들을 지휘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집안 살림을 살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거지 시절 익힌 눈치와 강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연이 방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연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정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차를 드시고 좀 쉬시지요. 이연은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차를 받아 마시며 말했지요. 부인이 이 집을 잘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고맙소.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연은 차를 다 마시고는 정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를 보며 이연은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지요.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이질감도 느껴졌습니다. 부인, 당신의 눈빛이 내가 알던 낭자와는 조금 다른 것 같소?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정희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혼례 전에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고 저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의 말이 맞았지요. 그들은 정혼만 했을 뿐 혼례 전에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소. 요즘 조정의 일이 복잡하여 신경이 곤두서 있소이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이연은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부인, 나는 당신을 믿소. 앞으로 이 집안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싶소. 정인은 이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이 가짜 부인이지만 이연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대답했지요. 서방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비밀 상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는 전국 각지에 상단을 두고 있었고 조정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일은 위험했지만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연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자신도 이연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방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은 정인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인이 무슨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요? 정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물건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귀하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지요. 이연은 정인의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곳간에 있는 물건 중 어떤 것이 가장 귀한지 말해보시오. 정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행랑채 구석에 있는 청아백자가 가장 귀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지요. 또한 곳간에 있는 비단 중 자주색 비단이 가장 비쌉니다. 이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인의 말이 정확히 맞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부인, 당신은 보통 교수가 아니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소? 정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칫 잘못 말하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 있었지요. 정인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저희 집안이 몰락하기 전에는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보는 눈을 익혔지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인의 재능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이 집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소. 앞으로 상단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싶소. 정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비록 가짜 부인이었지만 이연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지요. 자신의 정체가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강이 핑계를 대고 신방 문 밖까지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은 정인과 이연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그는 정인이 상단 일에 관여한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연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에 정인이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정인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정인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어 이연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정인은 문 밖의 인기척을 느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강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쉬시지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인도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목숨을 건 가짜 마님의 이중 생활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연과 함께 상단 일을 의논하며 집안을 돌보았지요. 그녀는 타고난 재능으로 어떤 물건을 사들이고 팔아야 할지 정확히 알아맞혔고 이연은 정인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강은 날마다 정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정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라고 시켰고 정인이 곳간에 들어가면 뒤를 밟았지요. 정인은 이강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거지 시절의 습관을 완전히 지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석에서 일어나 식탁에 함께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인의 거지 시절 습관이 끝내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정인은 무심코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시절 어쩌다 음식이 보이면 또 언제 먹을지 몰라 허겁지겁 먹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그 순간 이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양반과 부인이 밥을 어찌 그렇게 먹소? 식탁 위의 모든 시선이 정인에게 쏠렸습니다. 정인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이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연, 재수씨가 저리 천한 행실을 보이니 어찌 집안의 재물을 맡길 수 있겠냐? 저것 봐라. 저런 버릇은 천한 곳에서나 배우는 것이다. 이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강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강은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천한 습성을 가진 여인이 우리 집안의 상단 일을 어찌 맡을 수 있단 말이냐? 상단의 관리 권한은 내가 맡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 나는 형이고 이 집안의 큰어른이 아니냐. 이강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인의 실수를 빌미로 이연에게서 비밀 상단의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연이 곤란에 처하자 정인은 타고난 강단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이강에게서 느껴지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고 자신이 도리어 그를 꾸짖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정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지 시절 온갖 모욕을 견뎌온 그녀였습니다. 이 정도 위기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정인은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태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주버님, 저는 시집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으니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시집살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도 저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꾸짖으십니까? 정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주버님께서는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까? 저는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인의 당당한 태도에 이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정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도 정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강아, 내가 너무 심하구나. 새아기가 아직 집안 예법을 다 익히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구나. 내 동생 부인을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형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연도 정인의 편을 들었지요. 형님, 부인의 말이 맞습니다. 형님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구십니다. 부인은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한 마음을 사귀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강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연은 정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부인, 오늘 잘 대처했소. 형님의 속셈을 나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오.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 또 실수할지 몰라 두려웠지만 이연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었지요. 위기가 오히려 정인을 강단 있는 마님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연의 비밀 상단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상황에 처했던 것이지요. 이연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강은 상단의 장부를 조작하여 이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이강은 밤중에 몰래 행랑채로 들어가 장부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는 이연이 나랏돈을 횡령한 것처럼 숫자를 바꾸고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어냈지요. 이강의 계략은 치밀했고 이연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조정 대신에게 고발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연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이연은 정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큰일이요. 조정의 대신 중 한 명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가 우리 상단의 물건을 압류하려 하고 있소이다. 게다가 형님이 장부를 조작하여 내가 나랏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강이 그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소. 이대로 가면 상단은 파산하고 나는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소.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요. 정희는 이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희는 이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지금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이연은 정인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이 상황에서 무슨 기회가 있단 말이오? 정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거지 시절 장터에서 익힌 남다른 상업적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서방님, 지금 조정 대신이 우리 물건을 압류하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물건들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명나라 사신이 곧 조선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연은 정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인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우리 곳간에 있는 청아백자와 고려청자를 명나라 사신에게 팔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가지신 조정의 정보를 이용하여 명나라 사신이 원하는 물건을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장터에서 명나라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왔습니다. 이연은 정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정확히 맞았던 것입니다. 이연은 물었지요. 부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소? 정말 대단하오. 정인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장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건의 흐름과 사람들의 욕심을 보는 눈이 있지요. 명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도자기와 인삼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이연은 정인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정인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능력 있는 동업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의 계책대로 해봅시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넘깁시다. 정인과 이연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인은 일반인이 생각지 못한 특이한 물품들을 사들여 유통시키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연이 가진 비밀 관료의 정보를 이용해 은밀한 경로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연과 정인은 준비한 물건들을 사신에게 선보였습니다. 청아백자와 고려청자, 그리고 조선의 인삼과 비단까지 모든 것이 사신의 마음에 들었지요. 사신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들을 사갔습니다. 정인의 지혜 덕분에 이연의 상단은 큰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조정 대신도 더 이상 이연을 의심할 수 없었고, 이강의 계략도 실패로 돌아갔지요. 이강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자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연은 정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위기를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의 다리가 놓였고, 이연은 정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인도 이연에게 점점 마음이 가고 있었지요. 비록 자신이 가짜 부인이지만 이연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고, 정인도 그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지혜와 강단 덕분에 가문은 평화를 되찾았고, 이연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조정에서도 이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정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연에게 점점 마음이 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짜 부인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느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정인은 혼자 뒤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정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이연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부인, 무슨 걱정이 그리 깊소? 정인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이연이 정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부인, 당신은 요즘 무언가 걱정이 많은 것 같소?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소? 정인은 이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정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그럽니다. 이연은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정인은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부인,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소. 당신의 눈빛에는 다른 교수들과는 다른 강인함이 있었소. 정인은 이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연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부인,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당신이 이 집안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요. 정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연의 말이 마치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정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만약 제가 당신을 속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연은 정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정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부인,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소. 나도 당신에게 숨긴 것이 많소. 비밀 상단의 일, 조정에서의 일.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정희는 이연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연의 품에 안겼지요. 이연은 정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연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정인은 자신이 훔친 운명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영원을 약속하는 달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연은 정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따뜻했지요. 신분을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이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정희는 비록 자신의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이연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꼈지요. 이연도 정인의 진심을 느끼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단순히 가짜 마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연의 아내가 되고 싶었지요. 그녀는 이 집안을 지키고 이연을 돕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고 상단도 번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여전히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인과 이연의 사랑을 보며 더욱 분노했지요. 자신의 계획이 계속 실패하고 동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강은 장터를 지나다 괴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몰락한 딸과 거지 소굴에서 살던 처녀가 똑 닮았다는 소문, 서로 신분을 바꿨다는 등. 그날 이후 이강은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혜에 대한 정보를 캐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소혜의 집안 사람들도 소혜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정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그 거지 소굴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정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세한 내막을 잘 몰라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강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달빛 아래 이연과의 사랑을 확인한 후 정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더욱 커졌던 것이지요. 밤마다 정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해. 정인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지요. 이연의 사랑도, 이 집에서의 자리도,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연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온 식구들을 안채에 모아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연은 정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그리 심각한 표정을 짓다니. 정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모두를 모아주십시오. 이연은 정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저녁 식사 후 안채에 온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연, 이강, 그리고 주요 하인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정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 진실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소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안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이연도 깜짝 놀라 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양 남촌거지 소굴에서 살던 정인이라는 여인입니다. 진짜 소혜 아가씨를 우연히 만나 그녀와 신분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거지였다고? 정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저는 거지 출신입니다. 소혜 아가씨는 혼인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어 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바꿨습니다. 안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인을 바라보았지요. 이연은 창백한 얼굴로 정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아니 당신은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이오? 정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진심으로 아꼈고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거지 주제에 감히 양반 행세를 하다니. 이 몹쓸 것, 우리 집안을 이렇게 속이다니. 이강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정인을 제거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강은 정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아우, 들었소? 이 여자는 거지요.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요.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하오.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인아, 내가 정말 우리를 속인 것이냐? 나는 너를 진짜 며느리처럼 아꼈는데. 정인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이 집안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강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냐. 거지 주제에 감히 대감집을 속여. 썩 물러가. 어찌 그런 불충한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이강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극적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지요. 하인들도 식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인은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정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이 집안 식구들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상단을 일으키고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제 신분은 거짓이었지만 제 마음과 노력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들어보시오. 저 여자의 변명을. 거지가 무슨 진심을 안단 말이오. 아우, 정신 차리시오. 이 여자를 당장 쫓아내야 하오. 안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인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동정했지요. 이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든 감수하겠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괴로웠고
한숨만 가득한 그 순간을 견뎌야 했지요. 이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인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연의 반응을 기다렸지요. 이강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연을 재촉했습니다. 아우, 어서 결정을 내리시오. 이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야 하지 않겠소?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잠시 조용히 하시오. 이연은 정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인 채 이연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이연은 정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정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연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요. 이연은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아니. 정인,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소. 정인은 놀라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오. 정인이 거지 출신이라는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녀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해 보시오. 그녀는 상단을 일으켰고 우리 가문을 위기에서 구했소. 이강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오? 그녀는 우리를 속였소. 이연은 이강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이 가문을 망치려 한 사람이 아니오. 형님께서 상단 장부를 조작하고 나를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셨소? 안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연은 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이 형님께서 조작한 장부와 그 증거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형님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오. 이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이강을 바라보았지요. 이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님은 정인이 이 집에 온 이후로 줄곧 그녀를 제거하려 했소. 왜냐하면 정인이 이 집안을 지키고 상단을 일으키는 것이 형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요. 형님은 밤마다 정인을 감시했고 그녀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 했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맏아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이강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지요. 형님,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시오. 형님의 탐욕이 이 가문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잘 아실 것이오. 더 이상 이 집에 형님의 자리는 없소.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맏아들, 내가 동생을 그렇게 해치려 했다니. 나는 너무 실망했구나.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이강은 결국 탐욕의 죗값을 받고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분한 마음을 안고 짐을 꾸려 집을 떠났지요. 정인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강이 떠난 후 이연은 다시 정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인, 당신이 거지였든 양반이었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집안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정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이연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인은 비록 거지 출신이지만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소. 그녀는 상단을 일으켰고 우리 가문을 위기에서 구했소. 그녀의 지혜와 강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파산했을 것이요.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함이 어떠하냐. 정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오히려 고맙구나.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알고 있단다.
이제부터 너는 진정한 우리 집 며느리다. 시어머니는 정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인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인의 신분보다 그녀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연은 정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인,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필요했을 텐데 당신은 그것을 해냈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정인은 이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연은 정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당신은 나의 진정한 아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날 이후 정인은 더 이상 운명을 훔친 자가 아닌 운명의 주인이 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연의 진정한 아내이자 비밀 상단을 일으킨 현명한 마님으로 인정받았지요.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가문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연과 정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한 후 두 사람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몇 년 후 정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연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고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지요. 정인은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인은 뒤뜰에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 행복도 거짓이었을 거야.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어. 이연이 뒤에서 다가와 정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오? 정인은 이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연은 정인을 꼭 껴안으며 말했지요. 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하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거지 여인 정인은 운명을 훔쳤지만 그 운명을 진실과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마님이 아닌 진정한 이 집안의 기둥이 되었지요. 정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상단도 더욱 번창했고 가문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훔친 거지 여인과 비밀스런 서방님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진실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